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 합성함수라고 이제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함수끼리에서 나와 있는 함수끼리의 하나의 연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연산. 계산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숫자 1번 헷갈렸어. 이 두 숫자들의 연산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많죠. 덧셈도 있고 뺄셈도 있고 곱셈도 있고 나눗셈도 있을 거야. 맞지? 그지? 네, 물론 0이 아니라면. 그러면 함수끼리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fx라는 함수가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 함수끼리도 우리가 잘만 얘기한다면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것도 뭐 나누는 뭐 10, 49끼리는 뭐 만들 수는 있을 거야. 맞지? 그지?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이 함수 두 개를 가지고 왔었을 때 자, 여기에서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두 개의 함수를 합성해버린다. 합성해서 새로운 하나의 함수를 만드는 상황이 합성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두 함수의 연산의 한 종류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를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야. 자, 그러면 합성함수라는 건 뭐냐? 당연하게도 함수끼리 연산이니까 두 개의 함수가 준비되어야 되겠지. 그럼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와 g를 가지고 거예요. 함수 f는 x에서 y로의 함수로 가지고요. 함수 g라는 함수는 y 집합에서 z 집합으로 가는 무한 함수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f라는 함수는 x가 x 집합이 정의역이고 y 집합이 정의역이라는 녀석인 거고요. 그 다음에 g라는 녀석은 이제 y 집합이 정의역이고 z 집합이 공역인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저는 얘를 한 이상 이렇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 1, 2, 3, 1, 2, 3, 1, 2, 3 이렇게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확인돼요. A 편의점 좀 있구나. 자, 그럼 F와 G에 대해서 이렇게 갖다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볼 건데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3의 함수로 만들어 본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함수라고 만들면 지금은 원래 이렇게 봤었을 때 F 함수, 이렇게만 봤었을 때는 G 함수인데 우리가 얘들을 이 화살표 그대로 움직이면서 하나로 쫙 압축해버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지 우리가 뭐 배추를 키우면 이제 여기 이게 도매상한테 가고 소매상한테 가고 여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 유통 과정을 쫙 하고 줄여가지고 바로 집 앞으로 배달될 수 있게끔 만들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 녀석의 새로운 함수, 이거 그대로 가되 x에서부터 출발해서 z로 가는 이런 함수를 내가 hg, 아니 fg, 그다음 h라는 함수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요 hx라는 함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냐면 자 f를 거치고 g를 그 다음에 거치는 얘를 합성한 함수이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갖다가 얘기할 거예요. g fx라고 갖다 쓸 겁니다. 여기에서 x라는 표현을 안 쓴다면 h는 g, f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나 아래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조그맣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녀석 자체를 우리가 보통 읽을 때 g, 합성, f라고 읽어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게 점이기 때문에 영어 점이 다 쓰거든요. 다. 그래서 g, f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갖다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일단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표현 자체가 지금 뭘 생략한 거냐면 이 표현 자체가 이거랑 같은 표현이에요. 어떻게? G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 안에 fx가 들어간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괄호치고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점으로 대체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x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x를 먼저 g랑 f 나와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 이제 우리가 글 쓸 때도 그렇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읽다 보니까 g에다 먼저 넣고 그 다음에 f에다 집어넣는 건가? 그렇게 잘못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그러니까 x에서 가까운 쪽에서부터 하나하나 가능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x를 어디다가 f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그 결과물을 다시금 g에 집어넣는다. 무슨 상황인지 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한두 개로 한번 해볼까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자, G가 F1, 그다음에 G가 F2, 그다음에 G가 F3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함수는 저기 나오면 저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었을 때, 자, 이거 한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을 어디다가 넣어야 된다고? G에 넣어야 돼, F에다 넣어야 된다고? F에다 넣어야 된다고. 가까운 여기부터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사실 뭐랑 같을 거야? 자, GX인데 요 안에 F1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자, 그럼 저기 그리면서 봤었을 때 F1이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걸로 보니까. 네, F1은 1 집어넣으면 2 나오고 내가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는 뭐와 같은 거야? G2와 같은 거야. 그러면 제 그림에서 G2가 얼마죠? 2죠.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2인 것 같아요. 2. 그럼 실제로 이게 결국 이 그거 통해서 1쭉 해서 따라서 보면 실제로 2로 나타나면 그지? 그 상황이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 좀 해볼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2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왜 가까운 F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G 안에다가 F2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지금은 2개짜리 합성이라서 그렇지 나중엔 3개, 4개 이렇게 합성할 수도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3개, 4개 합성할 수도 있어. 그럼 그렇게 되면 괄호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괄호를 나중에 뭐 3개, 4개면 괄호 몇 개를 써야 되는 거야. 많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적으로 생략을 하는 거야. 어찌됐든 그러면 여기 F2가 얼마입니까? 3이죠. 그럼 얘는 G3 넣어. G3이니까 얼마? 2. 뭐 사실 얘가 1, 2도 뭐라고 하지만 맞아볼게요. 여기 역시나 G, R가 F, 3을 넣는 상황. F3 나면 G, 2도 얘기하니까 여기서는 3이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3개짜리 이제 PT마야 3개짜리 화살표 갖다 넣은 거고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요 함수라는 녀석들을 실수 전체를 공역이나 정의역으로 갖는 녀석들이 많잖아, 맞지, 그지? 네, 그러면 걔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협상을 연습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fx를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1 하고요. gx라는 친구를 뭐라 할까요? 3x 플러스 1 하나 할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걸 한번 볼 거냐면 자, f.g도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g.f도 한번 만들어 볼 거고 f.f 그다음에 g.g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f.g라고 하면 이거 무슨 뜻일까 생각해보면 이거는 f라는 녀석 안에 gx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gx가 누굽니까? 3x 플러스 1이죠, 맞죠? 그죠? 그러면 fx의 x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거는 여기 자리에 3x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fx라는 녀석이 무슨 녀석입니까? fx라는 녀석은 x가 들어오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x가 들어오면 그 친구를 제곱한 다음에 1을 빼는 녀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신 들어온 게 누구야? 3x 플러스 1이 들어갔잖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좀 되겠어요, 이거를? 얘를 제곱해주고 그 다음에 2를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실제로 최종적으로 f.gx라는 함수는 뭐라고 함수식을 쓸 수 있을까 보니까 이거 정리해주면 5x제곱 플러스 6x 그다음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겠다. 맞지? 그지? 네. 이게 이제 둘을 합성한 함수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진행대표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위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보니까 얘는 누구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거? 그죠? 얘는 G 안에 F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fx라는 친구가 지금 x가 마이너스니까 너는 g 안에 x제곱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어. 그럼 g라는 녀석은 보니까 x가 들어가면 3x 플러스 1. 들어온 녀석을 3로 곱한 다음에 1 더하는 녀석이라는 거지. 그럼 거기 자리에 x제곱 마이너스 2가 들어갔으니까 너는 여기 뭐라고? 대대 x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들어간 1 한상황을. 그러면 한번 보자. g, f, x라는 함수식은 뭐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정리해주면 그죠? 3x제곱 마이너스 5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제가 굳이 지금 이걸 따로따로 하는 건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합성에 굉장히 중요한 성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 녀석은 함수끼리 연산 중에 한 종류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럼 보니까 F.G, 그러니까 F 합성 G와 G 합성 F 둘을 위치만 바꿨는데, 지금 보니까 결과물이 달라요.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합성 같은 경우는, 이 합성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 합성 같은 경우는 뭐가 성립하지 않느냐? F'G와 G'F 둘을 위치 바꾸는 게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거 무슨 법칙이라고 얘기했죠, 이거? 그렇죠. 얘는 몰라도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위치를 바꾸면 안 돼. 그러면 얘는 무조건 다른가요? 라고 하시면 뭐 잘 만들어주면 뭐 같아질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같아지는 게 오히려 좀 특수한 경우인 거지. 숫자를 잘 맞춰줘야지 우리가 같아지는 거지. 일반적으로 같아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고요. 다만 어느 성립하냐면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혹시 결합 법칙이 뭔지 기억나요? 결합 법칙은 성립해요. 결합 법칙이 뭔지 기억나요? 네. 자, 그러니까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저 뒤에서 한 번 더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뭐 예를 들어서 x를 뭐라고 볼까요? 뭐 x 마이너스 1 쉬운 걸로 하자. x 마이너스 1 쉬운 걸로 합시다. 자, 이렇게 됐었을 때 결합 법칙이라는 건 누굴 먼저 연산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이 얘기는 정리? 정리? 설까? 어때? 아니, 상관없어. 그러면 얘기했어. 응? 여기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건 무슨 말인 거냐면 이런 거예요. F자, G자, H 이렇게 썼을 때 이러면 세 개짜리 합성인 거거든. 그지? 그럼 이랬을 때 너희 둘을 먼저 합성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두 함수가 나오고 있지 맞지? 그지? 그러면 거기에다가 H를 합성하는 거랑 F가 G랑 H인데 G와 H를 합성했었을 때 무슨 함수가 나오겠지 맞지? 그지? 그런데 거기다가 F를 합성하는 거랑 어차피 똑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뭔가 다른 게 나오면 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먼저 연산하고 먼저 연산한다고 하더라도 X를 대입해서 오른쪽에서부터 쭉 왼쪽으로 가는 상황은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죠? 오른쪽에서 출발을 쭉 H 갔다가 G 갔다가 F 갔다가 여기도 H 갔다가 G 갔다가 F 갔다가 똑같기 때문에 다락 법칙은 성립합니다. 요거 일단 뭐 연습 쭉 해보고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F가 될게요. 자, 이런 건 당연히 F 안에 F가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죠? X. 그럼 fx라는 친구가 당연히 x제곱 마이너스 2였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당연히 여기다 또 x 대신에 x제곱 마이너스 2가 들어갔다는 건, x제곱 마이너스 2를 제곱한 다음에 2 빼라는 거구나. 그러면 요거 들어갔다가 우리가 보면 f, 합성 f, x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경계 보시면 x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해 주셨으면 지금 G 요거 한번 보내주시죠. 제일 쉬운 거 남겨드렸습니다. 빨리 한번 해보시죠. 지금 벌써 조는 것 같으니까 손을 움직여야 돼요. 다 하시는 거 근데 이해가 되면 뭐 암산으로 되겠지만 빨리 해봐. 한번 해보세요. 음.
어차피 슬슬 계산이 됐죠, 그죠? 아직 계산이 안 된 사람은 잠이 덜 깬 거예요. 어려워서 말하는. 자, 지금 보면은 gx가 뭐야? 3x 플러스 1이니까 x 대신에 3x 플러스 1 들어간다 이 말이지, 그치?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들어가면 3배 3x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1 되는 겁니다. 따라서 g 합성 gx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x 플러스 3가요? 그죠? 네, 그렇게 되겠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들 연산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요거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제들이 또 많이 나와요. 자, 숫자 추천 맞습니다. 숫자 아무거나 1, 또 2, x 플러스 1, 그다음에 마이너스 2x 그다음에 얼마나 할까? 7로 할까? 자, 이렇게 갔다가 된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배운 함수가 몇 개 없어요. 그죠? 네, 배운 함수가 몇 개 없어서 1차 함수로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자, 그 다음에 함수 hx라는 친구가 또 있어요. 자, 그랬는데 지금 나보고 뭔 얘기를 할 거냐면, 요렇게 한번 얘기해 보래. 자, 당을 만족하는 hx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1번 어떤 게 있을 거냐면, f 합성 h가 g가 되게끔 하는 h를 구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 합성 F가 G가 되게끔 하는 H를 구해봐라. 자,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합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F.H와 H.F가 항상 같을 거냐, 혹은 다른 얘기인 거야.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는 것처럼 F와 G는 다 줘놓고서는 그 사이에 끼워 들어가는 샌드위치 들어가는 그죠? 요 HX에 대해서 한번 구해봐라 라는 유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두 가지가 난이도가 좀 다릅니다. 둘 중에서 위에 게 좀 더 쉽고요. 아래 게 조금 더 어려워. 뭐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맞지 그죠? 예. 근데 둘이 살짝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 조금 알고 가세요. 자, 그럼 왼쪽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같은 경우는 요거 왼쪽이래. 위쪽 같은 경우는 1번 같은 경우는 어떤 걸까 생각을 해보면 얘 뜻 자체가 F 안에 HX가 들어간 것이 GX와 같게끔 하는 HX를 구해봐라 라는 거고요. 그러면 fx라는 친구 같은 경우, gx 같은 경우 이렇게 다 나와 있단 말이지, 맞지? 그러면 위의 경우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hx를 그냥 하나의 문자처럼 잠시 취급하는 겁니다. 이게 뭐 대문자 x 같은 걸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fx라는 게 뭐였습니까? 들어온 녀석한테 8 곱하고 1 더하는 거였단 말이지. 그러면 요거는 다시 한번 써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8배 hx 더하기 1은 뭐와 같더라? 마이너스 2x 플러스 7과 같구나 이렇게 보시면 그럼 사실상 1 남겨주고 양변 8로 나눠주면 끝인 거죠. 따라서 뭘 만족하는 hx는 계산해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이고야 졸려서 오늘 나갈 거 많은데 벌써 되게 졸려 나타나는데요. 본인 같으면 그냥 사과하시는지 아니면 뭐야 물 마시고 오시는지 그런 사람 어떻게 어쩌든지 네. 그걸로 이렇게 하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럴 거면 성향을 보자. 금요일날 결석하는 사람, 결석 예정인 사람 있어? 없어요? 여기는? 뒷반 좀 있던데. 아니면 다음 주에 결석 예정인 사람도 있는데. 아직 없어요. 뭐 이번 주랑 다음 주에 보니까 뭐 에버로드 그렇게 가더만, 그치? 아닌가? 여러분들은 아님? 뭐 이게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미리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나도
녹화를 하든 뭘 하든 할 거야. 이번 주도 그렇고 열심히 진도 나가야 되거든요.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그냥 주당 한 달 이상씩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당 한 달 이상씩. 네. 닥터제이는 계속 꾸준히 쉽게 나갈 거고. 닥터제이는 이번 달 안에 끝낼 겁니다. 이번 달 안에. 그래서 매번 한 30문제 정도씩 하면은 그지? 대충 끝날 것 같아요. 이번 달에는.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상황 보고 진도 나가면 보고 어찌됐든 자, 요 계산해보면 얼마 나옵니까 이거? 마이너스 4분의 1 x 그다음 플러스 네, 4분의 1 나왔죠. 네. 자, 요게 그나마 좀 쉬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요 아래쪽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요 hx 안에 fx가 들어갔었을 때 너가 gx가 되는 거야. 그러면 fx와 gx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뭐라고 되는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거든. h 안에 8x 플러스 1이 들어갔었을 때 너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되는 상황.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이때는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너는 때는 내가 이 8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할 거야. 다시 뭐라고? 요 8x 플러스 1이라는 걸 t로 치환하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x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x는 t로 나타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지금 t는 x에 대해서 나타나요, 그렇지? x는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뭐겠냐고. 네, 이거 넘기고 한번 8 나와주면 되죠. 네. 8분의 1 t 마이너스 8분의 1인가? 그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럼 이제 이걸 대입을 합니다. 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ht는 이걸 t로 바꾸려고 했어요. t는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 건데 x가 요거와 같은 거에다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7 더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배 실수를 한다고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1 t 그 다음에 여기는 역시나 플러스 4분의 1이 될 텐데 플러스 4분의 1에다가 이거 4분의 28인 걸 생각을 하면 4분의 29가 되겠다. 맞지?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뭐라는 거야? HT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T가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 녀석이라는 거지. 그럼 따라서 우리는 요거를 새롭게 그냥 다시 그냥 X로 써버리면 뭐라는 거야? 아, HX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구나? 마이너스 4분의 1 X 플러스 4분의 29겠구나라고. 이거 이해 갑니까? 이해가 감? 네. 여러분, 이제 이해했어. 보통 이걸 처음 가르치면 무슨 의문에 빠지냐면 선생님 아까 분명 8x 플러스에 t로 치환했잖아요. 근데 왜 t가 x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이해한다. 어. 지금 여기에서 x 8x 플러스 t로 치환했지만 지금 요거에서 어차피 중요한 건 이 녀석들의 관계가 없는 함수라는 거. 관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t 대신에 이렇게 x 다시 집어넣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t가 들어왔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고 플러스 4분의 29를 더하는 이런 관계라면 x가 들어와도 그런 관계가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 x는 이때 x와 좀 다른 x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설명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어. 무슨 말인지 되니? 어때? 이해가 돼? 그래서 애매해? 이렇게 다시 좀 한번 얘기할게요. 진짜 이 표현
합률법 자체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t로 이렇게 해놨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hx라는 게 어쨌든 간에 8x 플러스 1이 들어갔었을 때 이렇게 되는 나오는 관계인데 그러면 x가 들어가면 어떤 관계가 될 거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거에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8x 플러스 t로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럼 t로 치환했고 그러면 x는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 쭉쭉쭉 나와서 정리해 보니까 ht는 마이너스 4분의 1 t 플러스 4분의 29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면 이렇게 갖다 나오는 관계라는 거지, 그지? 그럼 당연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냐면 뭐 h u는 마이너스 4분의 1 u 플러스 4분의 29일 거고요. 그죠? h 뭐라고 할까요? 알파는 마이너스 4분의 1 알파 플러스 4분의 29일 겁니다. 무슨 관계 이해되십니까? 그런 관계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 x가 들어가면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4분의 1 x 플러스 4분의 29가 되는 관계겠죠. 그렇죠? 그럼 그런 관계라는 의미에서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태 말하는 요 x랑 요때 말하는 x랑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런 관계다라는 걸 쓰고 싶은 거지. 네. 일단은 여기 대표 문제 옆에 한번 같이 풀어보는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부 아니라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아니요. 제가 일단 우리 처음에 다른 3번부터 할게요. 자, 413번입니다. 413번. 자, 부하면서의 투어지가 나왔는데 x라는 친구는 보니까 마이너스 bx 플러스 1인데 x가 1보다 투번화 같으면 이렇게 생겼고 x가 1보다 작다면 이런 함수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gx라는 친구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네요. 자, 그랬을 때 나보고 뭘 구해라? f가 g의 2와 곱하기 g가 f의 0의 값을 더한 게 얼마 되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이 녀석 같은 경우 있잖아. 이거 F 안에 G가 들어가 있는 거야. G 안에 F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죠? F 안에 G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F 안쪽에 G, 그것도 E가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럼 G에 X라는 녀석 요거니까 G는 X-에 2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얼마 나오죠? 얼마 나오죠? 2 나오죠. 그죠? 그럼 요거는 뭐 F2를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F2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FX가 인지모드 없는데? 자, 왜 둘이 다른가? 자, 보면 어땠습니까? 2라는 값은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갖다가 포함되는 거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 거에다 집어넣었지. 그지? 1은. 그러니까 밖에 1인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번에는 누가 한개 들어가는 거 보니까 G 안에 fx가 들어가 있고 거기다 0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0은 1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얼마로 나오면 되겠어? f는 3이 되겠죠. G3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G3을 여기다 30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7이 되겠죠. 네, 그럼 둘이 더 맞추면 돼요.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7번 할게요. 자, 두 함수 f와 g에 대하여 fx는 2x 플러스 6이고요. gx는 ax 마이너스 3이랍니다. 뭐 그렇대요. 자,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f.g와 g.f가 같아지게끔 여러 개 대해서 뭘 구해라? g4의 값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합성 같은 경우도 교환법칙 성립한다는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은 숫자를 잘만 맞춰줬을 때 얘가 신기하게도 같아지는 경우가 생기게끔 우리가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가 G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F 안에 G가 들어가 있는 거죠. 맞죠? 그죠? 그러면 F 안에 X 대신에 GX인 AX-3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fx라는 게 뭐였는데 보니까 들어온 녀석에다 2를 곱하고 6을 더하는 녀석이 있는 거니까 너는 2배 ax-3에다가 더하기 6을 해주면 돼.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뭐 나옵니까, 이거?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이 친구는 2ax가 나오겠네. 뒤에 마이너스 플러스 없어질 거 아니야, 맞지, 그지? 그 다음에 G단의 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G단의 표 같은 경우에는 GX 안에 FX가 들어가는 거고요. FX는 EX 플러스 6이니까 이렇게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맞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갖다가 해보면 얘는 뭐니까 A를 곱하고 거기다가 3을 빼는 상황. 맞지? 그죠? 따라서 G단 FX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더라? 2AX 더하기 6A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이 똑같대요. 그럼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이 뒤에 상상이 없어 보니까 너랑 같은 되겠다. 맞지? 그지? 응. 그럼 이거 얼마나 넣을 수 있어? 네, 그러면 더 일단은 바로 이 질문으로 있습니다. 자, 함수 fx는 ax 플러스 b고요. a는 여기가 크다라고 불러 있는데 함수 f가 f가 4x 플러스 3인데 그 3의 함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것도 이제 그냥 한번 해보면 됩니다. 응. 지금 fx라는 게 ax 플러스라고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뭐야? f와 f를 합성해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직접 구해보도록 하죠. f 합성 fx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야. f 안에 fx가 들어간 경우인데 지금 fx는 어쨌든 간에 ax 플러스 b니까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보자 말이지. 자, 그러면 ax 플러스 b 그러면은 이 녀석 같은 경우 어떻게 돼? a를 곱하고 b를 더하는 상황이니까 정보 정해주면 a 제곱 x 더하기 ab 더하기 b가 되는 거예요. 요까지 됐을까요, 혹시? 그러면 이제 얘가 뭐랍니까, 지금 보니까? 얘가 4x 플러스 한 것 같아요. 또 여기 4는 a 제곱이랑 같아요. 요때 요 3은 이때 ab 플러스 b가 나타나야 되겠지. 근데 a가 양수래. 그러면 일단 a 값을 얼마? 네, 2가. 그럼 b는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어? 네, b는 2번. 따라서 fx는 2x 플러스 1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F3도 구하실 수 있겠지, 그죠? 혹시 빠른가? 너무 빠른가? 아니요. 자, 42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함수 fx는 지금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gx는 4x 제곱 플러스 3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f 합성 hx는 gx를 만족하는 그러한 hx를 구해봐라라고 했어요. 자, 아까 제가 얘기 보여드렸던 것들, 그지? f와 g가 나왔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hx를 구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보면 요거 자체가 뭐였냐면 당연히 누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hx가 f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f 안에 hx가 들어가 있는 케이스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쉬운 케이스입니다. hx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뭐라고 하냐고 보니까 fx는
들어온 녀석한테 마이너스 1을 곱하고 1을 더하는 상황이란 말이지, 맞지, 그지? 그러면 이때 hx가 안에 있는 게 좀 더 쉬운 이유는 뭐였냐면 요거 무슨 함수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의 미지수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을 해보면 fhx라는 건 어떻게? 마이너스 2배의 hx 더하기 1이라고 써버리면 되는. 그럼 이게 지금 현재 뭐가 같다고? gx랑 같다고 그랬으니까 4x 플러스 3과 같다 이런. hx는 뭘까요? 예, 씨. 이때 그럼 우리 성립하면 hx가 도대체 뭘까?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나오면 되겠다, 그죠? 이게 좀 실사하고 그다음에 뭐 푸는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좀 참 좀 깹시다. 428구. 아이 머리가 못한 거. 아유 사랑스러워. 한 28만 원 보겠습니다요. 네. 자, 함수 fx를 먹어보세요. x 마이너스로 보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f 여기 지금 위에다가 조그맣게 1이라고 써줬어요. 조그맣게 1이라고 써져 있는 녀석은 그냥 본함수 f와 같은 녀석이래요. 아, 이쪽으로 정해주면 그렇습니다. 8번. fx라는 게 지금 보니까 x-1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랬는데 보니까 f1 조그맣게 1이라고 써져 있는 건 본함수 f가 같고 그다음에 fn 플러스라고 써져 있는 건 fn이라는 함수에다가 한 번 f를 합성하는 것과 같은 녀석이랍니다. 자, 그런 걸 했을 때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10이라고 써져 있는 건 뭐야 이거? 10제곱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요거는 계속 합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녀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A를 대입했었을 때 5가 나오게끔 하는 A의 값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네. 자,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10번을 직접 하라는 뜻이겠어요? 아니겠죠, 그죠? 네, 당연하게도 뭔가 규칙성이 있으니까 그게 반복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규칙성 있는 걸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찾아가지고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녀석 얘는 그냥 x-1이겠죠. 그죠? 그냥 x-1. 왜냐하면 문제도 그렇게 했거든요. 네. 요거는 그냥 원래 f랑 같다고 하자라고 한 거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1이라는 숫자가 증가돼서 요렇게 같다고 얘기하려면 얘는 뭐와 같은 걸까라고 보니까 여기에서 n에다가 1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 2가 들어가는 건 누구랑 구약성 f와 f1 요 녀석의 합성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 당연히 fx 자리에 x-1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고 거거든요. 네, 자 그럼 이거 뭐가 됩니까 결과물이? 혹시 아시는 분? 네, x-1이죠. 이번엔 여기서 또 숫자를 늘려서 3의 x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여기다 그지 n자리 2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너는 f와 누구의 합성? f2 요 녀석의 합성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역시나 F 자리에 F2야. F의 X 자리에 F2를 집어넣어주는데 너가 X 마이너스인 걸 아까 구해놨거든. 그럼 X 마이너스 집어넣는 게 뭐가 되겠냐고.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그죠? X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자, 보니까
네, 대표 문제집도 때문에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쉽게 예측이 좋습니다. 그죠? 그냥 합성이 뭐고 이 문제가 뭔 소리인지만 알면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당연하게 합성이 뭐고 속에 뭔데 어쩌라고 라는 생각을 하시면 못 푸는 거고요. 그죠? 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아시게 되면 이제 아니 이렇게 되게 볼 수 있겠다. 요 F, LX를 그냥 1번 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X 마이너스 N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도 여기 10 적혀 있는 거 보니까 너는 분명 x-10일 거야. 그럼 거기다 a를 집어넣었다는 건 a-10인데 너가 여기가 a가 뭐냐고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죠. 그죠? 지금은 보는 것처럼 n이다라고 했었을 때 일반적으로 n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죠? 아니면 우리가 이제 거듭되고 뭐 i나 이런 것들 좀 뭔가 순환해서 나오는 모양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된다 하시는 분 괜찮으십니까? 여기까지? 네. 이러면 지금 합성함수에서 뭐 빼고 다 말씀드린 거냐면 합성함수 그래프 빼고 다 말씀드린 겁니다. 네. 합성함수 그래프 빼고 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2교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운동 문제 좀 풀어보시면서 우리 좀 해보는 걸로 합시다. 그다음 봐야 할게 저희가 지금 역함수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함수 중에 역함수에서 이 역이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라고 하면 거슬 역자입니다. 거슬 역자. 그러니까 거슬만 펴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F라는 함수는 지금 제가 1, 2, 3, 1, 2, 3 똑같다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여기 부분 X라는 집합에서 Y 집합으로 갔다가 흘러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지금 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관계고 당연하게도 F2는 B, 그 다음에 F2는 3, F3은 1인 관계로 되죠. 자, 바로 이제 이 역함수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화살표 그대로 해가지고 역할을 반대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 2, 3 여기 x집합에서 y집합으로 원래 오는 함수였다면 f 역함수라는 건 y집합을 거꾸로 이제 적용이 되고 x집합이 오형이 되는 y집합에서 요거 그대로 거꾸로 가는 함수가 이제 이 f의 역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1이 2 한 번 싸대기 때리고 2가 3한테 싸대기 한 번 때리고 3이 1한테 싸대기 한 번 때린 거라는 거죠. 그 역함수라는 건 뭐냐? 나 때린 놈 찾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랬을 때 여기에다가 요 함수 그래프 뭐라고 할 거냐면 F 해놓고요. 여기에 조그맣게 마이너스 1 이렇게 갖다 써주면 이게 F의 역함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F의 역함수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혹은 뭐 영어로는 인버스 FX 이렇게 갖다가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괜히 약간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F의 역함수를 갖다가 해봤을 때 그러면 이 F의 역함수의 1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아까 같은 경우에 1일 때 2, 1일 때 2로 이렇게 갔다면 이번에는 지금 뭐입니까? 여기 Y집합은 거꾸로 X집합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1 넣어주면 이거 뭐가 나와야 될까요? 거꾸로 갔다 네, 당연히 3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F라는 함수가 지금 X에서 Y로 함수죠, 그죠? 이 녀석 역함수라는 건 거꾸로 Y집합에서 X집합으로 요 화살표 그대로 방향만 반대로 바꿔서 간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인지원은 3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F 역함수 2는 뭘까요?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 역함수 3은 일단은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F 역함수 3이라는 건 도대체 누가 3한테 싸대기 때렸냐 말이야. 그럼 당연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2가 때렸다. 네, 그렇게 돼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네. 자, 그럼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역함수인데 역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건데 그러니까 신경 써주셔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 일단은 우리가 이 역함수인데 기본적인 해석을 좀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요. 보시면 기초적인 해석을 갖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뭐냐 자 초반부 문제는 거의 이걸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F의 역함수가 있는데 이 녀석에다가 B라는 걸 집어넣었더니
이 결과물이 A가 나왔대. 다시 뭐라고? F 역함수에다 B를 집어넣었더니 A가 나왔대.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면 고함수 F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A를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물이 뭐겠구나? 이겠구나라고 해석을 할 거.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뒤에 역함수 구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볼 거거든요. 역함수 구하는 거 같이 해볼 건데 이 역함수 구하는 것도 막 해보다 보면 여러분들 뭘 자꾸 그러냐면 자꾸 역함수 구한 다음에 갖다 해보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있으면 여기다가 뒤집어서 일어난다는 거 고함수는 A가 B한테 화살표를 쏘는 거구나 그런 상황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냥 뭐 함수가 만들어졌으니까 함수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거꾸로 가면 역함수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x로 해서 y로 함수인데 1, 2, 3, 1, 2, 3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함수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F라는 함수로 볼게요. 자, F는 함수가 맞습니까? 지금 제가 방금 드린 거? 함수가 맞을까요? 네, 맞죠, 그죠? X, 뭐야, 이 녀석들 문제는 다 Y집합을 하나씩 다 대비됐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내가 역함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꾸로요, 이제. 거꾸로 가려고 보니까 이렇게 되면 함수가 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그죠? 3이라는 녀석은 보니까 함수가 되려면 여기 있는 1, 2, 3들이 어쨌든 간에 저쪽 공역 쪽에 있는 원소들한테 하나씩은 배분해야 되는데 지금 3은 비어있어 마치. 그 다음에 또 지금 2를 보면 어떠냐면 2를 보면 아까 X집합이 정이었고 Y집합이 공역일 때는 사실 뭐 함수다라는 건 사실 뭐 이렇게 갖다 좀 받아도 상관없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역함수가 되어가지고 Y집합이 정의하고 됐었을 때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2라는 버튼을 누르니까 음료수가 1, 3 두 개가 튀어나오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도 또 안 되는 거죠. 했죠. 그러면 이거 결국 뭐냐? 이제 아까 이제 원래 함수일 때는 사실 공역에서 남는 원소가 있든 아니면 뭐 두 개 선택받는 그러한 원소가 있든 큰 상관이 없었는데 역함수를 만들려고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존재하면 안 되겠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모든 공역에 있는 원래 보남수 F에서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하나의 X한테만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고 두 개 이상한테 이렇게 받아버리면 안 되는 거고 다 하나씩만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공역에서 선택받지 못한 친구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결국 하나씩 받아야 된다는 건 F가 무슨 함수여야 되는 거구나. F가 1대1 함수여야 된다는 거구나. 1대1 함수가 뭔지 다 아시죠? 그죠? 네. 1대1 함수가 뭔지 알죠? 네. 얘가 얘한테 고백했으면 너는 얘한테 고백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나한테 가야지. 그 다음에 지금처럼 선택받지 못한 친구, 그러니까 치역에 못 들어가는 친구가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즉, 그러면은 처음 주어진 공역과 무슨 역이 나타나야 되는 거구나. 선택받은 치역이 용인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요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가 모두 뭐라고 얘기합니까?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뭐라고 하는 거구나. 이 얘기는 F가 1대1 대응이어야 되는구나. 라고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거 RPM 기준에서 보시면은 이제 유형 16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유형 16이 무슨 유형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라고 써져 있죠. 맞죠? 그죠? 그런데 그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뭐라고? 부담수가 무슨 함수면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형 7번 한번 잠깐만 돌아가서 보실까요? 유형 7번. 유형 7번. 그 전에 1차적으로 시험범위였죠. 그죠? 유형 7번의 제목이 뭐죠? 유형 7번 제목이 1대1
대응이 될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맞죠? 그죠? 그럼 그걸 가지고 무슨 문제 풀었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1차원 거도 맞죠? 그죠? 그러면 요거에서 1대1 대응이 될 조건 그 자리에 그대로 뭐만 집어넣어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라고 물어보면서 똑같이 물어볼 거예요. 똑같은 유형 똑같이 또 물어볼 겁니다. 무슨 얘기 되셨습니까? 네, 1차원 평가 때 봤던 문제들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똑같이 또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제가 가르쳐 보면 일단 1대1 대응 되는 조건들 그죠 문제들 결국 다 할 거지. 정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공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직선은 이렇게 되느냐 그렇게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었고 정의역이 얼만큼 공역이 얼만큼 이차 함수가 지나가서 여기를 지나가서 했던 문제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 문제들 가지고 이제 처음 막 1대1 대응 가르쳐 보면은 많이들 어려워해요. 어려워하는 게 절대로 뭐 비정상인 건 아닙니다. 다들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뭐 가르치고 뭐 하고 네, 정신 차려보고 다음 뒤에 이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에서 또 물어보면 또 모릅니다. 네.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혹은 1대1 대응이 된 조건 요거에 대해서 조금 좀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이 좀 이제 시험에 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좀 다시 한번 하고 어찌됐든 1대1 대응이 될 조건과 그냥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요때 잘 못한다고 하셔도 되거든요. 이번에 좀 제대로 잘 기억해 두시면 요거까지 한번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죠? 네, 그런 것들 1대1 대응이 나와서 네, 다음으로는 몇몇 개 한번 좀 그래도 이제 역함수만 만들어 봐야죠. 그죠?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FX랑 X로 동물이랑 뭐라고 할까요? X 마이너스 7을 얼마인가요? 그다음에 GX는 2분의 X 플러스 1을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H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이들의 역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F의 역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F의 역함수, 결국은 이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역함수를 만든다는 게 어떻게 만든다는 걸까라고 보면, 원래 가다던 친구들이 거꾸로 쏘는 상황이니까, X랑 Y의 역할이 바뀌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X와 Y의 역할을 바꿀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F의 함수를 갖다 구할 겁니다.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너를 가지고 끌고 올 건데 어떻게? 자, Y는 4X 마이너스 7 이렇게 한번 볼 거고요. 이 친구를 어떻게 할 거냐면, X는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줄 겁니다. 지금은 1차식이니까 크게 어렵진 않죠. 그죠? 이걸 X는으로 갖다 표현해요. 이렇게 마이너스 7을 이항하고 양변을 4로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바꿔주면 뭐가 나올 거냐면 x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4분의 1 y 플러스 4분의 7이라고 볼 수 있겠다. 맞지? 그지? 그럼 이렇게 x는 해준 다음에 x, y 위치를 바꿔주는 거야. 그럼 당연히 뭐라고 쓸 수 있겠어? 당연히 y는 4분의 1 x 플러스 4분의 7이라고 쓸 수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곧 f의 함수가 되는 거야. F의 역함수는 뭐라고?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7이 되는 거. 오케이. 잘 모르겠어. 다시. 좀 어려운. 자, 역시. 자, 역함수를 하는 게 뭐냐면, 역함수를 하는 게 뭐냐면, 역함수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X에서 이제 어쨌든 Y와의 대응 관계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관계 그대로 해가지고 X, Y 역할만 바꿔서 지금은 얘는 1을 넣으면 2가 나오고 2를 넣으면 3이 나오고 3을 넣으면 1이 나오고 하면 되었잖아, 맞지? 그지? 그럼 이 녀석의 역함수라는 건 1을 넣었을 때 3이 나오고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오고 3을 넣었을 때 2가 나오는 새로운 함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무자의관이야. 얘가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 4x-7 같은 경우는 0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7이 나오고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3이 나오고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이 나오는 그런 함수들인 거잖아. 맞지? 그지?
그런데 어떤 녀석 만들고 싶은 거야? 거꾸로 마이너스 7을 넣으면 0이 나오고 마이너스 3을 넣으면 1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가 나오는 그러한 xy 위치 바뀐 그러한 거꾸로 가는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지금 제가 뭐 숫자 몇 개 만들었지만 이러한 느낌의 관계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결국 말 그대로 x와 y 위치가 바뀌면 역할이 바뀔 거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버리자 이거지. 그러면 지금은 y 대신 f 써져 있으니까 이거 잠시 y라고 써놓은 거면 이게 함수값이랑 얘기 똑같은 거니까. y는 4x-7인데 여기서 x와 y 위치를 바꾸기 전에 x는 한번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럼 넘겨주고 양변 4 넣어주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x랑 y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y는 4분의 x 플러스 4분의 7 나오고 이 친구가 이 4분의 x 플러스 4분의 7이라는 게 바로 f의 역함수인 거죠. 그럼 실제로 얘는 마이너스 7 넣으면 0이 될게요.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4분의 7이니까 1 나오고요. 1 집어넣어주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7이니까 4분의 8 더하기 2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관계 녀석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네. 그런 녀석을 갖다 구하는 거예요. 딱 이해가 되시면 뒤에 역함수 지금 가는 겁니다. 자, gx가 얘거든요. y는 2분의 x 플러스 1인데 자 이거 역함수 한번 보여주죠. 뭐가 될까? 그랬어? 얼마나 나왔어? 평균 구했니? 얼마나 나왔니? 아니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나? 좀 너무 어렵나? 지금? 응? 아니 아직 잘 이해가 안 가나? 어때? 잘 이해가 안 가나? 이해는 해봤니? 응. 어, 음, 지금 지금 계산한 거? 지금 계산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그걸 좀 확실히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혼자 폭주하고 있으면 이거 뭐 서로한테 별로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응. 근데 내가 지금 나는 지금 헷갈려서 그래. 난 지금 헷갈려서 그래.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직 지금 왜냐면 방금 이제 뭐 역함수가 뭔지 방금 얘기했으니까, 그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어떤 걸 하는 거지? 뭘 하는 거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지?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조금 천천히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잘 대답이 안 나오는 거고 그러는 거면은 내가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라고 했었을 때 계산하는 사람보다 내가 봤었을 때 계산하는 사람보다 그냥 멀뚱멀뚱하게 앞에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였단 말이야.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물론 뭐 아닐 수도 있지, 그지? 뭐 속으로 계산했을 수도 있고 뭐 나름 뭐 이해해 보려고 위에 걸 이해해 보려고 보는 중이었을 수도 있지. 그래서 그게 좀 헷갈려서 그래.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멍하니 앞에 보거나 저는 저렇게 졸고 있거나 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 보이는데
그러면 이걸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따끔하게 얘기하고 집중력을 좀 집중하게 할 타이밍인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진짜 막 따라오려고 하는데 지금 뭔 소리인 거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도대체 뭐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건 내가 좀 저한테 천천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타이밍인 거고. 근데 내가 봐서 그게 좀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지금 대답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짓 하다가 갑자기 본인 이름을 뭐 하는 거지? 잠깐만요. 뭐 하는 거? 그럼 이때 지금 이러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어서 그래요. 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면 저는 다시 한번 여기서 예시를 보여드리고, 어, 만약 이해가 되는 상황이야.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게 바꾼 것처럼 한번 해보면 되는 거니까, 뭐 계산이 조금 틀리더라도 이게 막 이해가 됐다면 질문 듣고 대답을 못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느 쪽인가 싶어가지고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나 이해가 안 된다. 좀,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든지. 그러니까, 속상해 죽겠어. 어, 어, 이 깜찍한 것들. 이렇게. 있잖아, 이제 집 가야 돼, 이제. 이제 집에 가야지. 집에 가야 돼, 그죠, 이제. 이제 집에 가야지. 그래서 집 가야 되지. 여기 부분이 진짜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들어도 막상 뒤에 가서 많이 질문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 함수 부분 사람마다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다르지만 이 합성함수 역함수 부분들은 특히들 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절대분식 좀 어려워했잖아, 맞지, 그지? 여기 합성함수 역함수 약간 비슷한 느낌이야. 많이들 어려워해요. 지금 제가 물론 지금은 조금 더 쉬운 예시들로 더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닌데 할만한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럼 다행이고 근데 여러분 어쨌든 집중해서 열심히 좀 들어도 나중 가면은 혼자 하다 보면 뭐였지? 생각드는 게 분명히 생기는 부분이에요. 많이들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수업 때 들은 것만이라도 혹은 아니면 푼 문제, 대표 문제들이라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그나마 머릿속에 집어넣고 나면 그나마 우리가 조금 더 시험 양들이 좀 적을 텐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집중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 이러면 나중에 처음부터 다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채워야 돼요. 어. 근데 너무 힘들지 않겠니? 그지? 어.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열심히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내가 좀 더 몇 개 더 풀어볼게요. 몇 개 더 풀어보고 뭐 몇 개 더 한번 보여주고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거꾸로 한번 해봐가 좀 더 해볼 거고 그게 아니다 라고 아무튼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죠? 자, 어쨌든 계속 볼게요. 그래서 역함수라는 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세 개째를 만들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보는 이런 1차 함수만 봐도 공역이랑 정역이랑 실수 전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러한 1차 함수, 기울기가 0이면 1차 함수들 같은 경우는 1대1 대응이라는 왜? 당연히 1대1 함수, 가로선 그거 다 하나만 만나니까 1대1 함수였고, 그 다음에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일반적으로 얘가 위아래로 쭉 뻗어나가는 거, 기울기가 양수점으로 쭉 뻗어나가는 거니까 이제 시험도 실수 전체가 되는 1대1 대입 녀석이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할 거고 이때 x와 y의 역할만 만들어 바꿔주면 되는 거야.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1 넣으면 2, 2 넣으면 3, 3 넣으면 1 나오고 이런 관계를 그대로 화살표 방향 바꿔서 1 넣으면 3이 나오고 2 넣으면 3이 나오고 3 넣어서 2가 나오고 그런 녀석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런 녀석이었는데 이제는 이 Y라고 적어놨지만 얘가 새롭게 X 역할을 해주고 그거에서 결과물 나온 걸 Y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러한 함수가 뭐가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숫자만 넣어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식에서 바꿔보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4x-7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0 넣어서 마이너스 7 나오는 녀석이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7 넣어서 7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그런 녀석을 만들고 싶은 거라고. 그럼 그거의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다? 이 녀석에서 X와 Y 역할을 바꾸는 거다 이 말이에요. X와 Y 역할을 바꾸는 거. 그럼 X와 Y 역할을 바꾸면 당연히 X는 4와 Y 마이너스 7이겠지. 그지? 그 다음 얘를 넘고 정리해 주고 싶으면 이게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보통 할 때는 어떻게? X는 으로 표현한 다음에 마지막에 X와 Y의 역할을 좀 바꿔주는 방향을 아예 택한다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에 걸 한번 내가 풀어봤으니까 아래 것도 한번 해보세요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 자, 잘 해볼게요. 이걸 x로 표현하고 싶어.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되겠냐고 아까 한 두세 명한테 물어볼 거야. 당연히 넘겨주시고 양변에 뭐가 포함되겠습니까? 2를 곱해주죠. 그러면 2y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x와 y 역할을 바꿔주면 나는 2x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따라서 g라는 함수는 뭐와 똑같겠구나? 2x 마이너스 2. 여기서도 y 이제 이 x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부터 여기다 이거 x를 집어넣어주면 요구한 결과물이 나오겠다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이 수학하에서 함수라는 관계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냥 알고 있던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그냥 범위를 넘어서 일반적인 것들 말 그대로 어떤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관계성.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학을 전공하실 분들은 거의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수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앞으로 배울 어떤 수학이든 거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이 수학은 참 뭘 좋아하냐면 분류하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얘는 어느 칸에 집어넣어야 될까? 얘는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까? 얘는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동그라미 칸에 집어넣자. 근데 얘는 찌그러졌는데 어디다 집어넣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랬을 때 그 함수라는 걸 굉장히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학에서는 정말 함수라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꼭 대학이 아니어도요. 수원, 수도 다 함수예요. 수원, 수원 뭘까요? 수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들, 초월 함수들에 대해서 배웠고, 그럼 수투는 함수가 주어졌었을 때 다음 함수를 가지고 얘를 미분과 적분을 하면서 이 함수에 대한 특징을 알아내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배우는 거라서 사실 전반적으로 함수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수학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역시나 지금 얘기하는 이런 1대1 대결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죠. 그래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보를 드려지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함수는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2차 함수 같은 경우 역함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2차 함수는 1대1 대이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돼? 왜 안 돼? 자, 이게 꼭지점 구형은 어떠냐? 이거 꼭지점 구형은 얼마야? 2, 자, 어디 가다 볼 수 있어? 그지? 플러스 4, 여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인가? 그지? 이렇게 될 거니까 2, 마이너스 3이죠, 그죠? 그러면 이 녀석 잠깐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2, 마이너스 3이니까 자,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1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대충 이렇게 생긴 익스함수일 거예요, 그죠? 여기가 1이고, 그지? 이런 함수일 거야. 자, 그런데 얘는 당연하게도 1대1 되면 되지 않아. 1대1 함수는 됩니까? 1대1 함수 되지 않습니다. 그죠? 바로 무엇을 때 2개 이상 만난다는 거지. 그러면 요건 당연히 1대1 함수 아니고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정의역과 공역을 재활시켜버려. 그래서 정의역을 어떻게 만들어 버릴 거냐면 정의역을 x가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만 가져올 거야. 그럼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실 전체 다 존재하는 건데 이번만큼만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2보다 왼쪽은 아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버려. 그럼 어때요? 이때는 이렇게 싹 이렇게 여기는 없는 거죠. 이렇게 반만 나. 자, 이러면 뭐 어때? 1대1 함수는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1대1 대응은 되지 않습니다. 왜? 공역은 이슈 전체지만 치역은 0부터 존재하거든요. 또 어떻게? 치역도 잘라버리는 거예요. 치역도 y는 지금 저희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갖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는 존재하지 않아요라고 잘라버려요. 그럼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구간은 여기밖에 없게 되고요. 그럼 이 구간을 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구간에서 드디어 1대1 대응이 됐어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 한번 역함수, 이제는 역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제는 역함수가 존재해요. 이렇게 잘라놓고. 그럼 이제 역함수를 한번 만들고. 그럼 역함수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 x랑 y의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x와 y의 위치를 그냥 먼저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그지? 이걸 y는 어떻게 쓸 거야? 얘 내는 무슨 얘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치료차로 바꿔볼 겁니다. 자, 당장 보면 알겠지만 1차에서 2차로만 올라가도 난이도가 좀 많이 뛰어야 되죠? 그럼 실제로 한번 바꿔볼게요. 당연히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자, y는 지금 보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그럼 넘겨. y 플러스 3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럼 뭐야? x 마이너스 2를 제곱하니까 y 플러스 3이 됐네. 맞지? 그지? 따라서 x 마이너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가져갈 거냐? 아닙니다. 하나만 가져갈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 지금 보면 치역은, 아니지, 정역은 어떻습니까? 정역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맞죠? 그럼 x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맞지? 그지? 그럼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붙는 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넘겼으면 뭐라고 x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루트 y 플러스 3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x와 y의 위치를 바꿔서 해보시면 h 함수의 역함수는 뭐구나? 루트 x 플러스 3 더하기 2라는 함수구나가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되니 이렇게 하면 이게 저 뒤에 우리가 할 무리함수라는 식으로 뒤에 무리함수라는 식으로 최소한 여기까지는 우리 3주 안에 나가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2차 함수 역함수는 실제로 이 무리함수라는 친구가 나와요. 네, 뭐 참고 무리함수에 대한 건 됐고요.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시겠다. 자, 그럼 이제 역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성질을 몇 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의 성질입니다. 자, 어떤 것들을 할 거냐면, 먼저, 자, f의 역함수에다가 이 역함수의 역함수를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함수의 역함수의 역함수를 구한다. 그럼 얘는 뭐가 될까라고 하면, 이 녀석은 무조건 원래 함수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왜냐면, 저 왼쪽에 있는 요거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맨 처음부터 유치원을 해보면 원래 함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가는 함수였잖아요. 그럼 이 친구 역함수는 요 거꾸로 가는 여기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역함수의 역함수는 다시 또 x와 y의 위치를 바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 봤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의 역함수는 원래 함수가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 없지? 함수의 역함수. 이거랑 함수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의 역함수를 합성했었을 때. 자, 어떤 함수랑 그 함수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어떤 일이 나올까? 이걸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뭐 예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2, 3, 1, 3, f라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함수라고 생각해 볼까요? 이거 말고 이렇게 되는 걸 합시다.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부분에서 이 녀석이 역함수와 얘를 합성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 건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과 이렇게 역함수 합성해 보면, 자, 그러면 f의 역함수로 합성 f의 1은 얼마일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어주면 f1은 얼마죠 지금? 입니다. 그럼 얘는 다시 말해보면 f 역함수 1을 물어보고. 그럼 f 역함수 2가 뭘까? f 역함수라는 건 여기서 이제 거꾸로 가야 되는 건데. 자, F2였으면 3이죠, 맞죠? 그죠? 근데 제 역함수는 뭐야? 얘가 이제 정역이고, 얘가 공역인 사항이야. 그럼 여기서 2이 됐었을 때 어디로 가? 1로 가.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 1 집어넣어주니까 뭐 나와? 1 나오죠, 맞죠? 그 다음에, 자, F 역함수 합성 F에 2를 해보면, 자, F2는 얼마입니까? 문제에서? 3입니다. 그럼 F 역함수 3을 물어봐요. 얼마?
보니까 2집어넣으니까 2 나오는 거죠. 당연히 3집어넣으면 뭐 나오겠어? 3 나오겠죠. 보니까 뭐야? 1집어넣으면 1 나오고 2집어넣으면 2 나오고 3집어넣으면 3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럼 이런 함수가 뭐라고 해? 상등함수라고. 그래서 해보면 상등함수라고. 상등함수라고. 자,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렇거든요. 이 합성이라는 게 그대로 갔다가 이거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마치 그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F 합성 F 역함수여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뭔 뜻이야? 얘네들 서로 역함수끼리는 합성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둘이 역함수라면 보시는 것처럼 역함수라면 이렇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거 꼭 조심하셔야 되는데,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 역함수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 명제, 내가 말한 명제 여기 성립하나요? 라는 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떤 함수와 그 녀석의 역함수에 대해서 이 둘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는 맞는 얘기지만 두 함수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 그때는 역함수가 되느냐? 그건 좀 다른 얘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죠, 그죠? 네. 하지만 여기서 조건을 조금 더 추가하면 여기서 조건을 조금만 더 추가하면 거의 이제 동치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추가해야 되냐면 이런 거죠. 자, 무함수가 일단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뭐 당연하게도 서로가 역함수가 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지. 그리고 F와 G의 합성이 놀랍게도 G 합성 F와 같고 이 둘의 합성 결과가 둘 다 상등함수라면 다시 F와 G가 서로 둘 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인데 둘을 합성해 보니까 위치를 바꿔도 다 상등함수가 나온대. 그렇게 되면 F와 G는 서로의 역함수가 됩니다. 네.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실 텐데 어찌됐든 간에 요거는 나중에 좀 문제나 이런 것들 나왔을 때 한 번 더 이렇게 드리는 걸로 하고 어쨌든 이런 조건이 추가되면 이제 우리가 서로가 역함수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없으면 함부로 역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다. 자, 또 하나. 자, F 합성 G 전체의 역함수는 합성함수 전부 전체 역함수는 뭐와 똑같냐면 G 역함수 합성 F의 역함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마치 이제 그죠 분배되듯이 가는 건 맞는데 순서가 반대로 바뀌어요. 자, 이게 뭔 소리가 싶으실 수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함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F다 G라는 건 요거거든요. G를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F를 가야 되는 거니까 요게 F 합성 G예요. 이해되실까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함수가. 그럼 이 녀석이 역함수라는 건 당연히 이 치고 역함수라는 건 이 방향 그대로 반대로 가는 이런 상황이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F 합성 G라는 녀석의 역함수일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출발한 Z에서 출발해서 X로 간다는 게 당연히 이걸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보면 어떨 거냐면 당연히 Z에서 Y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뭐야? 얘는 F의 역함수인 거야. 그 다음에 또 여기 Y에서 X로 가야 되는 거니까 얘는 G의 역함수. 그럼 보니까 둘 중에 뭘 먼저 통과해야 되는 겁니까? F의 역함수와 G의 역함수 중에 뭘 먼저 통과해야 돼? 이제 F의 역함수를 먼저 출발해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지금 F 대칭은 이만큼인데 얘를 거꾸로 가려고 하면 얘 먼저 간 다음 이거 그 다음 가야 됩니다. 그럼 합성해서 얘를 먼저 가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요? 요게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둘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는 G 통과하고 F 통과했으니까 다시 돌아올 때는 F의 역함수 통과하고 G의 역함수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반대로 바뀐다. 당연히 그거는 3개짜리 되도록 하겠죠. F 합성, G 합성, H 전체 역함수는 당연하게도 순서도 완전히 반대로 써주셔야 된다. 이해되실까요, 선생님? 네.
거기에 대한 사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신가요? 문제를 봐야 싶고 그죠? 알겠죠? 할수 있는 만큼 나가보고 이창력 평가 범위는 아마 무리함수 정도까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함수단부터 무리함수까지가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저거 끝까지 다 나가자고 하는 걸 제가 이제 그건 좀 무리다 힘들다 이렇게 함수기요 27에 근데 무리함수까지 나가면 늦어요. 무리함수까지 나가면 늦기 때문에 아마 순열 정도는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시험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과는 어제 여기 함수는 내용들만 다 했어요. 내용들만 다 했어요. 자, 그러면 435번 다시 435번. 자, 실수가로 집합에서 적용되는 수 fx가 있거든요. fx가 있는데 fx가 x 플러스 1인데 여기 지금 뭐랍니까? f는 7이고 그 다음에 f 인버스 10을 받을 때 그래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보면은 일단은 F라는 함수가 나와 있고, 물론 1집어주고 7 나오잖아, 그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그거거든요.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바꾸는 법을 가르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요 부분을 잡고, 그럼 역함수 만들려면 y는 한 다음에 이걸 b 넘기고, 양변에 a가 나왔으니까, 이 녀석의 역함수는 a분의 1x 마이너스 a분의 b구나. 그럼 거기다가 10을 집어넣어서 4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고 어차피 역함수에다 10을 집어넣어서 4가 나왔다는 건 이건 뭐라는 뜻이겠습니까? 본함수에다 뭘 집어넣으면 4를 집어넣어서 뭐가 나온다? 10이 나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게 바꿔서 되기는 똑같은 거긴 하지만 너무 에너지가 크게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건 어떻게? 1 집어넣어주면 A 플러스 B인데 너는 10이고 4 집어넣어주면 I 플러스 B인데 너는 10이다 이 말이지. 이걸 만족하는 A 값을 구하게 되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A는 얼마? 1이고 B는 6이 되는 거야. 음, 436번 보겠습니다. 자, 436번. 이번 436번을 풀까 아니면 딴 문제를 풀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딴 문제 풀게요. 아니면 아니다. 사실 상관없다. 436번 풀자. 하시면 그래도 돼요. 어떻게 할까요? 6번을 풀까요? 그래, 436번을 풀어보자. 자, 보면 이 집합, x라는 집합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고요. y라는 집합은 보니까 y는 a보다 크게 맞고 b보다 크게 맞습니다. a, b를 구해야 되는 문제인가? 자, 그 다음에 보면 x에서 y의 함수 fx라는 친구는 모두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인데 이 친구가 뭐가 존재한대? 역함수가 존재한대. 그랬을 때 A와 B의 더한 값은 얼마 되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열심히 얘기 드린 게 뭐였었냐면 그거였거든. 이 녀석이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그러면 이 말을 그냥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구나. 이 함수 F가 무슨 함수구나. 1대1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에 1대1 대응에 대한 여러 문제가 연습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그냥 또 풀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또 풀기만 하면 끝인 겁니다. 전혀 새로울 게 없어요. 이 유형, 우리가 지금 여기 유형한 16번인가요? 유형 16은 그냥 앞에서 연습시킨 1대1 대응이랑 똑같은 거 아니 모르니 요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가 까놓고 말해서 앞에 게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것 때 잘 해서 앞에 것까지 같이 채우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F가 1대1 대응의 조건이랑 역함수 문제 조건이 완벽하게 똑같은 거거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역함수 분자는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함수 fx가 정해져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친구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게 1대1 대응이 되게끔 하는 공역을 우리가 제한해야 되는 거거든요. 상황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있잖아. 요 f라는 함수가 지금 마이너스 3x 플러스니까 대략 이런 함수겠죠. 그죠? 자, 이런 친구예요. 그 다음에 정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대충 이런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가 제한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을 존재하는 거니까. 이런 녀석이 거군요. 그 다음에 공역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 지금 공역이 예를 들어서 공역이 예를 들어서 공역이 이렇게 잘린다고 생각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얘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1대1 대응 되지가 못해요. 왜 그럴까? 왜 안 될 건가가 중요하죠. 그죠? 영일 부분만 내가 확대해놓은 이런 거거든. 지금 이렇게 지금 짧은 상황에서 지금 함수가 1대1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런 1대1 대응이 되지가 않아요. 왜 안 될까요? 이러면 뭐가 문제일 것 같아? 이런 모양에서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이랑 여기서 이 부분이 지금 요 x에 대해서 y값이 이 구간 안에 없어요. 그럼 얘는 뭐가 아닌 거야? 이러면 제대로 된 함수가 아닌 거야. 함수 부분 자격이 박탈된 거야.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뭐는 거야? 지금 여기가 비어있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 부분을 노란색 대충 지울게. 이번에는 여기를 그냥 넉넉하게 잡았어. 그럼 될 거냐라는 거지. 그러면 요거를 내가 좀 확대해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럼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이러면 일단 함수는 될까? 이러면 함수는 됐어요. 근데 뭐가 안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러면 1대1 함수도 됐어요. 그죠? 근데 뭐가 안 돼? 아무래도 공역과 치역이 달라졌어. 이만큼이 치역, 이만큼이 공역이잖아. 그럼 이 얘기를 종합해보면 결국은 어디가 딱 맞아야 되는 거야? 분명 딱 지나는 요점과 딱 지나는 요점까지를 잡아야 하는 거야. 그럼 이 점은 뭐 아무래도 함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x가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1,5일 거고 그 다음에는 1, 마이너스 1일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 공역이라는 범위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y는 마이너스 1보다 커다랗고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건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들으시죠? 네. 아마 제가 봤을 때 여기 유효하고 여러분들 스캔 내면 열심히 또 질문할 것 같은데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질문하실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아는 데까지 최대한 좀 풀어보세요. 여기 유형은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기 때문에 꼭 좀 아는 데까지 풀어오세요. 왜? 뭐 상관없어도 왜? 항상 이 시간대 갔다 오잖아. 끝나기 한 5분으로. 그래. 일단 빨리 갔다 와. 사실 이 시간에 할 수 있을까? 음, 하겠습니다. 4번 fx라는 함수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 친구의 역함수가 9로 나왔을 때 x 플러스 b 이거 그냥 역함수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냥 구해보죠. 역함수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한다고? x랑 y 위치가 바뀌면 된다. 그러면 이거 fx라는 거 y잖아.
y는 3분의 1 x 플러스 a인데 요거를 x는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a 넘겨주고 양면 3 곱해주면 x는 3y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 그래서 x랑 y 위치 바꿔주면 y는 3x 마이너스 3a 따라서 f의 역함수는 뭐구나? 8x 마이너스 3a 근데 이게 뭐랑 똑같아요? 요 친구가 똑같아요. 그럼 a는 얼마? 너무 빨리 했나? 네, a는 2고 b는 얼마? 3이 나오죠. 그래서 6 플러스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역함수의 기하급 의미입니다. 아마 요거 얘기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지? 기하학적 의미를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혹시 요거 역함수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어요? 얘는 역함수 혹시 만들어 볼 수 있니? 요거 역함수 만들면 얼마나 뭘까? 이렇게 역함수는? 이걸 y는 물어보면 되지? 응. 이걸 y는 2x-4라고 보면 넘겨주고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나올까? 2분의 1x 플러스 2다. 혹시 아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바꿔볼까? 주의 역함수 x는 당연히 y는이라고 왔으면 1 넘겨주고 양변 3 곱해주면 되거든. 그지?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얘네들을 기하학적이니까 그래프를 그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2x-4 같은 경우는 직선이니까 x절편, y절편 얼마냐? y절편은 마이너스 4죠. x절편 어때? 2야. 그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자. 그랬죠? 이때가 x절편, y절편이고 얘네들 이름 직선이니까 충분히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얘 역함수 있잖아. 쟤도 직선이니까. 이거 x절편, y절편 혹시 얼마인지 아니? y절편 어디야? 2죠. x절편 어디야?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서 얹혔어요. 그럼 이 두 개를 보시면 알겠지만 y는 x인 거에서 x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역함수를 맛보는 과정 자체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뭐 우리가 뭐 이항도 하고 나누기도 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x랑 y를 바꿔줬죠. 즉 x 대신에 y 대입, y 대신 x 대입이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학 상에서 마지막 단위 생각을 해보면 대칭 이동 중에서 x 대신에 y 대입, y 대신에 x 대입하는 대칭 이동이 있었거든요. 그 대칭 이동이 뭐였었냐? 바로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할 때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면 그때 수학상 때는 역함수라는 얘기를 못했으니 그렇겠지만 사실 만약에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함수라는 걸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미 그거 대칭 이동 얘기할 때 역함수를 만드는 거겠지, 역함수 그래프겠지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뭐 수준서상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얘기를 안 했지만 어쨌든 이 역함수 그래프는 실제로 보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도 똑같겠죠. 얘는 y절편은 1, x절편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3x 마이너스 3 같은 경우도 y절편이 거꾸로 마이너스 3이고 x절편은 1인 친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서로가 어떤 관계? 이제 y는 x 대칭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444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f의 역함수가 같아지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다 무슨 녀석이 나왔냐면 기억니은 디글리엘이 모두 직선화에 나왔어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직선인데 y인덱스 기준으로 뒤집어도 똑같이 생긴 애가 f와 f의 역함수 같은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 애가 뭐가 있을까?
변수가 뭐가 있겠어요? 네, 일단 y는 x, 자기 자신은 y는 x 뒤집어도 똑같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녀석들. 그러니까 y는 x의 수직인 녀석들이죠. 얘는 y는 x 기준으로 뒤집어도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직선 한정으로는 y는 x 자기 자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절편은 상관없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모든 직선들은 뒤집어도 똑같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가 같아요. 그럼 지금은 그렇게 생긴 게 누구랑 누구? 얘랑 이것이 이걸 매번 바꿀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